그림 그리기의 기초, 가죽 벨트 그리기를 튜토리얼로 만들었습니다. 미리 보기 화면 이후로는요, 제가 그냥 1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그냥 올렸고요. 그래서 직접 한번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따라하기 편하게 포토샵에서 에어브러쉬랑 변형 브러쉬도 그냥 기본적인 건데 요 딱 두 개만 사용해서 그렸고요. 사실 인제 이거는 완전히 인제 기본을 그리는 거고, 스케치나 디자인 뭐 환경에 따라서 가죽의 질감이나 표현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일단 요거를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질감을 더 쌓아 올리고, 그리고 텍스처도 추가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. 사실 제가 이제 디지털 그림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또 그리게 될 줄 몰랐는데, 이게 제가 온라인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자들을 보도록 제작하는 김에 그냥 아예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제가 이거를 택한 게 사실 이게 제일 그리기 쉬워요. 표현하기에 제일 쉽고, 광택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딱 기본이 되면 요거 가지고 사실 다른 부분은 다 응용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오늘 그 제자랑 6 시간 동안 디코하면서 인제 과외를 진행했는데, 그때 인제 하면서 저도 '이거 이걸 또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걸 그려야 되지?'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요거를 공유하니까 1 배속으로 보시죠. 앞으로 5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스케치는 원래 제자가 했던 그림이었고,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새로 스케치해서 한 건 아니고 요거 인제 피드백하면서 요거로 인제 일단 밑색을 아예 그냥 다 날려 버리고, 예 제가 색깔 그냥 대충 정해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기본 밑색 인제 깔아 주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에어 브러쉬로 하고 있습니다. 에어 브러쉬로 저 음료수 마시면서 편하게 할게요. 저 에어 브러쉬로 인제 색깔을 전반적으로 덩어리도 잡아 주면서 인제 저렇게 넣어 주는 거죠. 이때는 뭐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고요. 어 제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작업이 원래 아니었는데, 제가 인제 이거 '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야겠다.' 싶어 가지고 제가 확대 축소를 안 했어요. 그거를 안 쓰고 일단 그려 보자라고 해서 그렸는데, 제가 이거 그리면서 처음 깨달았어요. '아 내가 확대 축소를 안 하면 못 그리는구나.'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반까지 이제 확대 축소를 안 했거든요. 안 하면서 하는데 이게 뭔가 그리면서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쪼금씩 끊고 가야 되는데 그 끊고 가는 게 안 돼 가지고 '왜 이러지?'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해 보니까 확대 축소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중반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확대 축소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50분 정도 되는데 한 30 분, 25 분, 30 분이면 끝날 작업이긴 해요 원래. 천천히 보시고요. 말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. 지금도 보면 이제 형태 잡아 주면서 색 지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. 제가 과외할 때는 이런 거 계속 인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. 설명도 해 주고 음 보여주기도 하고. 근데 오늘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오늘 인제 6 시간 동안 과외를 진행을 했거든요. 물론 인제 이런 벨트 작업만 한 건 아닌데, 하다가 이거 벨트 같은 거를 이게 판타지에서는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. 판타지물에서는 특히나 뭐 현대물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카톡이 오네요. 카톡을 일단 끄겠습니다. 어 그래서 판타지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, 이거를 '기본적으로 다 해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인제 과외 시작하면 초기 때 이거를 인제 하거든요. 예. 이걸 인제 비슷한 거를 계속 그리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기본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근데 막상 과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대 1 이잖아요. 1대 1로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직접 본인이 그린 그림에다가 피드백을 해 줘야 더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튜토리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, 이거 지금 이 영상은 진짜 기본이거든요. 기본이어서 '요 정도는 공유를 해 줘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, 오늘 디코를 하면서. 음. 요즘에 인제 과외하면서 잡담 좀 할게요. 과외하면서 인제 좀 재밌는 거는
아이들이 그래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, 그런 거 보면 좀 보람도 됩니다. 나름에는 재능 기부식으로 하고 있긴 해요. 뭐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받으면서 어쨌든 개인적인 좀 어쨌든 일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벌써 2달 다 돼 가거든요. 2달 다 돼 가는 시간인데 어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재미없으면 안 할 건데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있고요. 그때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 제자들이 인제 한 달 하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다음 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지금 다 재계약을 하면서 음 네.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가로 신규 인원은 못 받고 있어요.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아픈 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도 인제 몸이 아파서인데 제가 이 이상은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더 늘리진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도 인원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 제가 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원래는 페인터를 썼어요. 제가 원래 주로 페인터를 한 10년 전까지는 페인터 쓰다가 그게 귀찮아진 거죠. 페인터 깔고 또 막 세팅하고 이런 게 점점 귀찮아져 가지고 그냥 포토샵으로 저도 요즘엔 그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리면 옛날에 페인터 그릴 때만큼 이렇게 쫀쫀한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.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나오긴 해서 저도 인제 적응을 한 거죠. 보통 사람들 다 인제 요즘에는 페인터로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. 그래서 브러쉬는 기본적 저 진짜 그 남들이 주는 브러쉬 있잖아요. 그런 거 그냥 중간중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에어 브러쉬랑 요 변형된 건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브러쉬 자체가 좀 이렇게 딱 안 끊기는 거. 고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브러쉬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요거를 인제 따라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. 제가 어 일부러 여기서는 더 영상에서는 브러쉬나 테크닉적인 거,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. '이거 모르면 이 작업을 못 해.'라는 것들은 최대한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했고요. 이걸 보통 인제 지금 하는 걸 웨더링, 아니야, 요건 아직 안 하니까. 지금 또 보면 스케치하면서 이제 면을 좀 만들어 주고 있죠. 제가 이때 하면서 '뭔가 좀 이상한데?' 그게 인제 확대 축소 안 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수작업이 좀 어려운 게 확대 축소 안 되잖아요. 디지털로는 편하고 누가 뭐 확대해서 그리지 말라고 했던 뭔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디지털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? 편해서 하는 건데. 확대해서 하고 그러면 되죠. 제가 보통은 이제 디코할 때 저도 과일 하기 전까지는 그림으로 디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이제 디코하게 되니까 그리는 동안에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, 뭐 사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, 그래서 뭔가 제자들이랑 안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는 만나 본 적도 없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심리적인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나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그림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저 벨트 묶인 부분 있잖아요. 묶인 부분이 꽉 쪼매지지가 않아 가지고 저게 좀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수정을 또 하려면 또 일이 커지니까 제가 그냥 어 그러려니 하고 그냥 했습니다. 기본 살짝만 좀 지금처럼 수정을 하는 정도로만 해 가지고. 그리고 인제 제가 그리면서 '아 이게 좀 이상하다.'라고 느꼈던 거는 찡이 너무 커서 '아 이 찡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은데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일단은 유지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. 오늘 아까 과외했다고 했잖아요. 과외하고 요거 찍고 뭐 이러느라고 좀 몸이 더 안 좋긴 하네요. 이거 제가 원래는 튜토리얼 같은 거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에 유튜브에 많잖아요. 유튜브 말고도 유료 강의 그런 것도 워낙 많아 가지고 저까지 굳이 이 교재를 만드는 데 써야 되냐. 물론 이제 귀차니즘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또 이렇게
모르겠어요. 제자들은 이제 직접 보여주는 거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인제 그런 거 있어요. 이 친구는 이 정도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완성이 아닌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 또 저의 또 입장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니까 몸도 내 맘 같지 않고 확실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체력이 되니까 정말 막 그 그림 하나 그릴 때 집중이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집중이 잘 됐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. 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허리, 거북목 요런 거 좀 조심해야죠. 제가 쓸데없는 잡담만 하고 있죠. 근데 사실 왜냐면 그림이 별게 없어요. 별게 없어서 사실 오디오가 없어도 되는데 오디오 없으면 또 심심할까 봐 예 그래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진짜 길거든요. 와 이게 앞으로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10분 녹음했네요. 제가 이 기술이 없어요. 뭔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말하면 좋을 텐데 지금 녹음은 따로 아이패드에서 하고 있고 그림은 포토샵에서 하고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동시 녹음을 못 했어요. 그래서 별도로 녹음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원래 작업하면서 하면 해야지 좀 더 그림 설명하는 데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저도. 듣는 분들도 아마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테고. 근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가지고 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. 음. 이거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그림자도 그려 넣어 주고 양감도 살리면서 형태도 좀 더 잡아 주고 하고 있어요. 지금도 쪼끔씩 헤맬 거예요 아마. 왜냐면 확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조그만 것들 칠해야 되는데 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죠? 그래서 이제 찡이 제가 나중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.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만 완성처럼 좀 그려 놓고 나머지는 그냥 못 그렸어요. 그리고 왜 저 고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은 피드백할 때는 저 간격이나 저 원의 동그란 형태가 이 돌아가면 갈수록 더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리가 달린 것도 너무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런 것들도 다 원래 틀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이 친구한테 말로 하겠습니다. "듣고 있지?" 제가 과외하는 방식은 근데 원래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그리진 않고요. 그냥 한 부분만 그린 다음에 보여주고 그다음 바로 "그려 봐." 해 가지고 제가 지켜보죠, 뒷코에서. 지켜보면서 바로바로 "그거 아니야. 그쪽 아니지?" 이런 식으로 예. 인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인제 뭐 학원 다닐 때나 과외 받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거를 선생님이 본 적이 없대요. 그래서 다들 좀 긴장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제 다들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곧잘 하더라고요. 저도 그 방식이 편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뭐랄까 제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교육을 따로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가더라도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했지 뭐 이렇게 따로 제가 진짜 뭐 그 강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뭐 저는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제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려 줘도 이 친구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'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?' 어 그리고 그런 것들 보려고 그래서 쪼끔 그려 놓고 그거 가지고 인제 "그거 베이스로 한번 옆에다 한번 그려 봐."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죠.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 친구가 어디서 좀 잘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어 이렇게 제가 그 뭐지 그 베이스를 만들어 주고 "한번 해 봐라." 하는 거 말고도 제가 인제 "이거 이렇게 해 봐라."고 말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는데 그냥 디코 켜 가지고 같이 그리자. 너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." 저도 인제 그 회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작업할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불러요. 불러서 왜냐면 제가 그리면서 그 친구 그림도 봐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인제 보는데 보면 좋은 게 '아 이 친구가 어디서 막히는구나. 어디서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.'
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그 효율이 좋다고 하나 해야 되나? 저한테도 좋은 것 같고 학생한테도 좋다고는 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"이만큼 그리자."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못 그렸어.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어 막히는 거죠. 막혀서 진도가 잘 안 나간 거지.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,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. 그런 것들을 잡아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축소 확대를 한번 했죠. 저도 인제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. '이상한데?' 이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'왜 평소처럼 안 되지?' 이거를 진짜 30 년간 그려 왔는데 제가 참고로 그 그림을 어 아트 디렉터가 되면서 많이 못 그렸어요, 그전에 비해서. 음. 그게 아무래도 아트 디렉터는 인제 해야 되는 일이 많이,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도 많이들 오해를 했어요. 그러니까 팀장들은 막 논다. 제 그림도 안 그리고."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트 디렉터가 저는 초반에는 많이 그렸거든요. 그 프로젝트 초반에는 '어떤 그래픽 방향성으로 갈 거야.'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제 좀 일이 좀 달라져요, 아트 디렉터는. 그러니까 음 뭐 사람들의 피드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다른 뭐 프로그램 팀이나 기획 쪽, 특히 기획 쪽이 많이 얘기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협업 관련된 부분들, 심지어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PD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집중해서 할 시간이 정말 적어요. 저 예전에 영웅의 군단 같은 경우도, 영웅의 군단 할 때도 그때 막 그래픽 팀이 적을 때는 30 명, 많을 때는 5-60명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막 진행이 막 되잖아요. 이런 거 진행하는 것도 시간을 그냥 엄청 많이 쓰게 돼서 그래서 많이 못 그리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. 특히나 이제 저같이 좀 그림쟁이 베이스들은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답답했죠.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 있어요. 저도 예전에 혼났던, 그러니까 저 이제 상사한테 혼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 그림, 그러니까 저한테 불러서 "너 그림 하나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그리는 거, 잘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." 한 명,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래픽팀 인원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. "너가 이 정도 돈을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너 그림 하나 잘 그리는 게 중요하냐."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공감도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주말에 회사 나가 가지고 어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던 찰나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운한 거죠, 저도. 서운 서운은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랬습니다. 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뭐 인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하는 친구들 막 피드백하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믿고 맡기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좀 그림이 쪼끔 인제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죠. 음. 양감도 쪼금씩 이제 살아 가지고 쪼끔 좀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. 음. 이거 참고로 이거는 한 번도 그냥 안 쉬고 그냥 쭉 그렸어요. 저는 사실은 20분 컷으로 완료를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뭐 50 분이나 걸릴지 저는 생각도 못 했죠. 그냥 뭐랄까, 지금 보면 그냥 생짜로 그리잖아요. 요즘 친구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 예전에는 진짜 피드백할 때 맨날 이렇게 그리는 거 옆에 앉혀 놓고 그리고 그리면서 설명해 주고 뭐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.
지금 하는 거는 어 가죽이 그냥 일자로만 쭉 이어지면 되게 단조로워지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구김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. 근데 저는 인제 그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'아 이 가죽은' 예를 들어서 '언제 샀고 얼마나 썼고 그 사용감이 얼마나 됐는지 그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얼마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지'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색깔도 그런 것들 좀 고려하고요. 해짐이나 지금 여기는 아마가 아니라 여기에는 표현이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해짐, 그리고 광택이 살아있는 부분, 죽어있는 부분 뭐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들 쭉 그리게 되는데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 가지고. 참고로 디자인하는 게 좀 어렵고요. 사실 이렇게 그리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. 이거는 정말 인제 이런 작업할 때는 음악이나 아니면 인제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그냥, 이거는 사실 인제 뭐랄까 저는 약간 뇌를 비우고 하거든요. 막 집중해서 해야 될 작업들은 아니니까. 그래서 그냥 딴짓을 하면서 인제 최대한 엉덩이를 붙이는 그런 목표로 다른 영상들 이제 틀어 놓고 이제 기계적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. 어 이제 20분 갔으니 앞으로 30분 남았네요. 이게 혼자 떠드니까 쉽지 않네. 작업할 때는 그래도 제자랑 대화를 하니까, 아니면 뭔가를 보니까. 이제 저 원래 이 상태에선 확실히 확대를 해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막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지저분한 거예요. 지저분해 가지고 '뭐 왜지? 왜지?' 뭐 저 혼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, 이거 그릴 때. 참고로 이거는 바로 어 2 시간 반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. 보실 때 어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고요. 아닌 분들은 막 2 배속 3 배속으로 제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는 배속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하이라이트 찍어 주는 부분은 골반 있잖아요. 저 지금 보면 빛이 그 골반 라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 같이 하이라이트를 찍어 주는 거예요. 이거는 가죽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덩어리를 이어 주기 위한 그런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넣는 거는 너무 검해지니까 반사광을 좀 이용해 가지고 너무 탁해지지 않게, 너무 검해지지 않게 잡아 주는 거고요. 지금 이제 생각은, 걱정은 이 녹음이 날아가지 않을까. 제가 이렇게 길게 녹음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파일이 무사해야 될 텐데 두 번은 못 하겠거든요. 만약에 제가 이 파일을 날아가게 된다면 이 소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. 파일 날아가게 되면 이 얘기도 안 듣겠죠? 어. 제가 지금 보면 이제까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거의 10개 되는 것 같은데 어 원래 그 마지막을 제가 그 임진왜란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런칭을 하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미 저는 인제 그걸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는 그런 역사물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.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저희도 막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 보고 파이널 판타지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판타지물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. 그런 판타지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도 했고 판타지물은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역사물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.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, 문제가 뭐였냐면 이 프로젝트가 이거 공개된 거니까 프로젝트가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였어요.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임진왜란을 다룬 거는 우리나라밖에 서비스가 안 되니 이거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.
그래서 결국에는 어 소자본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개발자가 적다는 얘기죠. 적은 인원으로 인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파일을 이동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. 어쨌든 그래서 음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는 그 그래픽 쪽은 파트당 1 명, 2 명, 1 명, 2명 뭐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서 초기 때는 그래픽도 한 6 명, 7 명으로 초기 때만 아니라 중반까지도 마지막도 지금도 사실 인원이 적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제 어쨌든 간에 얘기를 들었죠. "이거는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다. 그래서 인제 최소의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야겠다."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 뷰도 쿼터 뷰로 고정을 시켰고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거는 자본이 좀 많았으면 좀 더 투자해서 좀 멋진 그래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유저들은 사실 뭐 몇 명이 개발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사실. 그냥 이게 좋다 안 좋다만 판단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좀 사연이 있었죠. 그래서 공개가 됐을 때 막 "그래픽이 너무 옛날 그래픽 같다."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뭐 그게 사실이긴 하니까.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. 은퇴는 했는데 나중에라도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. 물론 이제 건강하다는 전제하에. 그리고 인제 저 제자들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"회화 작업 어떻게 돼 가고 있냐." 제가 회화 작업을 이사 와서 작년 9월 중순부터 미친 듯이 했거든요. 어. 했는데 원래는 뜻한 바가 있었어요. 좀 낙서 같은 형태로 직관적인 색깔과 그림을 그리자. 어 '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.'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막상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회화는 처음 해 봤거든요. 아크릴 물감을 처음 써 봤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걸 막 드립다 파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때 진짜 뭔가 한 달 동안 같은 캔버스에다가 몇 번을 위에 덮으면서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인제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영상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.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캐릭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. 전 캐릭터 안 그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캐릭터를 그리게 돼서 지금 찍고 있는 색깔은 이 색깔에 약간 푸른기를 좀 넣어 줬는데 이게 단조로움을 좀 없애 주는 색감입니다. 왜 이 색깔을 왜 결정했냐면 저 쇠질감 있잖아요. 쇠 있는 색감이 약간 푸른색 계열이 쪼끔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 조화를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배색을 했습니다. 다시 돌아가자면 어쨌든 제가 아무래도 익숙한 게 캐릭터다 보니까 캐릭터를 그리게 되더라고요. 캐릭터도 심지어는 처음에 잘 못 그렸어. 그래서 몇 번을 그리면서 이제 쪼금씩 '느낌 나온다.'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'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괜찮겠다.'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약간 정신을 차린 거죠. 이게 저도 불안했는지 제가 익숙한 거를 그려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어서. 그래서 다시 또 덮었습니다, 그림을. 덮고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갔죠. 그때 아마 일 주일 정도를 쉬었던 것 같아요. 쉬면서 '아 내가 왜 이랬지?'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과외를 시작하게 됐죠. 과외를 시작한 게 2달이 좀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작업은 이틀 했어요, 이틀. 음. 좀 이제 다시 회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막상 처음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좀 미친 듯이 좀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쪼끔은 여유를 갖고 하기로 했어요. 이거 뭐 그림을 하루 이틀 그릴 것도 아닌데 '내가 너무 전투적으로 하고 있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화 작업은 아마 봄이면 그래도 제가 좀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캐릭터는 당연히 아니고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'이상하다.' 싶어 가지고 이때부터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이때 '다시 할까? 처음부터?'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
했는데 저 두 번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뭐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'그래 그냥 여기다 그냥 다시 그리자.' 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이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쓱쓱 그리는 것 같잖아요. 이거는 그냥 익숙함이에요, 익숙함. 하던 대로 그리는. 저도 근데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계속 하면은 발전이 없어서 저도 인제 이런 거 그릴 때 '다른 그림들은 어떻게 그렸지?' 혹은 아예 그냥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사진 같은 거 보면서 '어떤 표현이 나를 좀 더 이렇게 흥분시키지? 어떤 게 좀 좋지?' 이런 거 테스트해 보면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 그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좀 많이 보면서 합니다. 저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인 거 있잖아요. 이 지금 보면 끈 묶인 것도 좀 약간 어색하게 묶여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묶인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보여야 좀 멋스러운가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약간 확대를 하면서 안정을 찾은 저의 모습입니다. 지금 화면을 제가 좀 잘못 잘라 가지고 지금 스포이드가 아니라 색깔 이렇게 고르는 거 안 보이는데 이거 약간 이런 찡 같은 거 그릴 때 복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가급적이면 복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하더라도 위에다 덧그리든지 그 자연스러움이 주는 그 맛이 있는데 복붙하게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맛이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그 시간 차이도 사실 얼마 안 나거든요. 그림 그릴 때 너무 효율 따지다 보면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고 이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다 그리진 못할 것 같고 '어디까지 그려서 보여줘야 되지?' 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?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좀 과감하게 잡아 주세요. 그 쇠 같은 경우는 대비가 확실히 확 돼야 그래야 인제 쇠질감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가죽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대비 차이를 확실하게 주시고 어. 음. 그리고 과외비도 원래는 제가 시작할 때 10만 원에 시작했어요. 10만 원에 제가 왜냐면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10만 원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과외비를 책정할 때 주변에서는 "너무 싸게 하지 말라."고 했는데 뭐 "이상한 사람들 많다." 뭐 등등부터 해 가지고 "열심히 안 한다." 뭐 그리고 2025년 작년이었으니까 2025 년도인데 그 10만 원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어쨌든 저는 처음 가르치는 거라 제가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타 테스트로 저희 제자들이 참여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은 인제 어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금액을 20만 원을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20만 원이고요. 대신에 인제 한 달에 한 번 만남 쿠폰이 있어요, 만남 쿠폰. 그 제가 원래 그 공지할 때도 학생들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산다. 대신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제가 얻어먹겠다 했는데 결국엔 다 학생들이라
제가 사주는 입장이 돼 버렸죠. 참고로 저는 이 교육업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. 교육업에 뛰어든 건 아니고 제 히스토리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어 뭐 그렇게 됐어요.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래도 앞으로도 막 뭔가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교육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. 실제로 그 제안도 왔었거든요. 제안도 왔었는데 저는 일단 단메일도 드리고 했어요. "저는 교육 쪽에는 관심이 없다."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레이징 기법이랑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칠하다 보면 칙칙해지거든요. 그래서 채도를 쪼끔 넣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저거를 그냥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저 레이어 하나 멀티로 해 가지고 넣어 주고 그다음에 저거 색 채도 색깔이나 이제 그 세기 정도를 좀 조절해 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합치게 되는 거죠. 이게 녹화를 해 보니까 어 그 창 있잖아요, 창. 창이 안 뜨더라고요. 제가 오페시티 조절하는 거나 이런 것도 창이 안 떠 가지고 어 뭐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그런 창 같은 거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뭐 보시는 데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벨트 요거 그리는데 거의 1 시간 썼잖아요. 근데 다 그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니까 하시는 분들은 '너무 내가 손이 느린 거 아닌가?'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미래에 제가 완성을 해 놓는 거죠. 그 약간 라인 칠할 때 너무 딱 일자로 쭉 그어 버리면 단조로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힘 조절 잘 해 주셔야 돼요. 하이라이트 찍을 부분이랑 밝은 부분들. 제 목표는 어 시간으로 보자면 제가 이거 벨트 그린 게 새벽 5시 쯤이었고 지금은 몇 시냐면 아침 8시 20 분이거든요. 아직 못 자고 있어요. 저의 목표는 요거를 업로드해 놓고 자는 겁니다. 그래서 하품이 나와요. 확실히 밀도는 어디서 오냐면 명암비에서 오는 것 같아요, 명암비. 대비가 딱 됐을 때, 하이라이트를 딱 찍었을 때 그때 완성도가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대신에 하이라이트는 정말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색깔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최소한으로 찍어 줘야 돼요. 저 뭐 이거는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그리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인제 그리면서 색깔 밸런스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. 그리다가 좀 색깔 마음에 안 들어." 그러면은 셀렉션을 잡아요. 제한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색깔을 쪼끔씩 바꿔 주면서 다양한 색감을 좀 넣어 주는.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다 넣어 주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포토샵 좋은 게 뭡니까?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AI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하품하는 건 아침이어서 잠 못 자 가지고. AI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딱히 답이 있나요 사실? 뭐 그림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직업이 다 요즘에 로보트하고 제가 로봇도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. 근데 로봇하고 그리고 AI하고 결합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'아 이 세상에 대처하지 못할 직업은 없다.'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았고요. 예. 모르겠어요. 인간의 쓰임새가 어떻게 필요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당장 그렇다고 뭐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. 할 수 있는 거 해야죠.
하면서 또 변화돼 가는 거에 적응을 해야겠죠.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저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어쨌든 재밌더라고요, 유튜브. 그럼 재밌게 하고 있어요, 아직까지는. 그리고 뭔가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,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. 자, 이제 40 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11분 남았어요. 11 분, 12분 남았습니다. 이게 좀 약간 한계가 있네요. 확실히 그 뭐랄까 제자들이랑 이렇게 디코를 하면서 할 때는 설명도 해 주고 그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고 하는데,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되게 노가다처럼 하는 작업이라 뭘 궁금해할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서 나중에 봤는데, 이 접힌 면 있잖아요. 지금 꼬아 놓은 면 있죠? 뭐라 그러지? 이걸 묶인 면? 묶인 면이 너무 어둡게 칠해진 거예요. 벨트는 좀 밝은데 이걸 나중에 받친 뭐예요. 근데 딱 따로 수정은 안 했습니다. 그렇다고요.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거 할 때 좀 약간 외로웠어요. 말도 못하고 뭐도 못 보고, 뭐 인생은 혼자니까. 제가 요즘에 컴퓨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지가 계속 잘 안 먹어요. 그게 컴퓨터 이제 사양이 딸려서 그런 건지 계속 뭔가 감도가 안 먹으면서 저렇게 이상하게 나올 때 많더라고요. 백수니까 어쨌든 이 컴퓨터를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돈 아껴야죠. 이제 저 재택근무하고 있는, 제가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람들이 저 유튜브 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. 왜냐면 제가 그걸 느낀 게 이번 주, 지난주 수요일마다 회사를 가는데, 수요일 날 갔을 때 저희 프로그램 팀 대장님이 저랑 막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. 근데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쇼츠 올라온 거 봤다. 얼굴은 없는데 익숙한 목소리라 '어 뭐지?' 했는데 저였다는 거죠.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,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. 저보다 12살 많으셨나? 아무튼 나이 차이도 꽤 많은데 거기까지 간 거 보면 이제 회사 사람들 다 아는구나. 제가 딱히 회사 사람한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, "저 유튜브 해요."라고.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 날 걸렸습니다. 떴다고 영상이, 디자이너한테. 그냥 숨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알리지도 않았지만 어느덧 회사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알더라고요. 지금 얼추 좀 정리가 돼 가죠.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아쉬운 거는 저 찡이 너무 커요. 두껍다는 건 링 자체, 그러니까 이 링 자체가 좀 투박하게 두꺼워 가지고 저거를 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좀 줄여서 작업을 했을 텐데 이미 늦었죠. 좀씩 정리해 주고 있죠. 이게 약간 이게 확대해서 봐서 그렇지 줄이면 그냥 그럴듯하거든요. 좀 볼드한 튀어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중간 톤 만들어 주고 어두운 부분 만들어 주고 나중에 막 저기다가 반사광을 넣을 거예요. 지금도 넣고 있죠. 저걸 조금씩 넣어 줍니다, 입체감을 위해서.
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어 아예 안 알려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뭐 포토 심지어는 포토샵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서로. 되게 폐쇄적이었죠. 이 노하우가 본인의 노하우가 어 "노출되면 안 된다. 이게 실력이다." 뭐 이래 가지고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. 저는 뭐 예를 들어 형들이 "브러쉬 이거 뭐야?" 이러면 "이거 쓰실래요?" 하고 막 보내 주고 막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도 안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당연히 저도 또 독학을 했고. 음.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에 튜토리얼이나 뭐 넘쳐나잖아요. 오히려 막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보게 되는. 요즘엔 좀 더 그리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확실히. 저 어렸을 때 그림을 제가 막 공부할 때보다는.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면 안 됩니다. 참고 자료 보시면서 그려야 됩니다. 지금 저거 벨트 그릴 때는 '여기까지 해야 되나?' 하면서 칠했던 기억이 있어요 몇 시간 전에.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. 쉽죠? 항상 그림자 저 지금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. 저런 거 칠해 줄 때는 그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검은 라인들은. 이것도 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여튼 그림자는 형태를 잡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검은색 라인은 그림자고 이 그림자는 형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걸 그리는 것도 사실 좀 지루한데 그리고 있는 저를 보는 건 더 지루하네요. 이거 뭐 AI로 좀 저희 회사도 AI 쓰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또 위에다 또 다 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AI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페인팅한 능력이나 그리고 좋은 걸 보는 실력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. 그거 아직 AI가 완벽하게 못해 주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회사 작업은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. 그래서 AI가 완벽하게 못해 주거든요.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런 페인팅 기술이 있어야 센스가 있어야 음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. 얼추 인제 마무리가 좀 돼 가죠. 사실은 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'내가 내 그림 실력을 뽐내는 건가?' 뽐내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막 인제 텍스처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만든 의도가 여기까지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도 나름 학원도 다니고 온라인 과외도 해 보고 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안 해 봤더라고요. 그래서 "요 정도까지는 따라와야 된다."라고 해서 올리는 거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테크닉을 막 넣고 막 더 세련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본을 그리는 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볼 필요 없고 이제 막 그리거나 이제 디테일 파는 거 쪼끔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. 계속 떠들었더니 배도 고프네요.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이 녹음한 거는 녹음을 하려고 했던 거는 뭔가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. 그냥 열심히 그린다.
노가다를 한다. 지금 저 벨트 그릴까 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. 아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 가지고. 일단 이렇게 가죽만 좀 그릴 수 있음 요 정도만 기본 만들면 이때부터는 인제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. 어떤 더 질감을 넣을지 어떤 색 조합을 넣을지 뭐 이런 걸 더 해볼 수 있는 인제 밑그림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, 내가 매력적인 가죽을 만든다, 매력적인 페인팅을 한다, 이거는 어 이 기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막 하면 되는 거죠. 이게 요게 인제 요렇게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. 왜냐면 그 라이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. 라이팅 넣으면서 막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, 다른 예를 들어 뭐 팔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가지고 또 색깔 밸런스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. 요거 베이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재밌게 하면 된다. 네. 얼추 인제 영상이 끝나가네요. 이 이게 인제 초급이 할 수 있는 정도고, 이제 고급 그리고 엘리트 이렇게 세 단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이 초급부터 먼저 잘 익혀서 기본은 하는 걸로. 제가 온라인 과외를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? 아 그리고 그 과외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.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. 와 저는 그거 귀찮아서 못 하겠던데. 그래도 다 그 제 주변에 또 온라인 과외나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제가 시작한 다음에 쪼금 들었어요, 어떻게 하는지.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제가 회사에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, 물론 인제 프로들은 아니니까 적정한 선에서 회사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 요렇게 네 기본이 완성이 됐습니다. 다들 여기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, 한번 요걸 토대로 한번 잘 해 보시죠. 그럼 다음에 또 올진 모르겠습니다. 안녕.